안녕하십니까. 살레시오 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홍티처가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 활기차고 즐거운 수업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 필기도구 준비가 됐어야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홍티처가 하는 이 과학 수업 시간에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중에 5월 말에 있을 중간고사 때 후회할 친구들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오늘 교과서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35페이지 펼쳤습니까? 네. 저번 시간에 우리는 그 화학 반응의 규칙 3가지 중에서도 마지막 3번째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홍티처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고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오늘 간단히 리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과제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칠판에 보시면 2가지의 내용을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첫 번째죠. 기체 반응 법칙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기체 반응 법칙이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무슨 비가? 정수비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다음 2번째. 자, 완성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완성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를 구할 수 있었죠?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에서. 그럼 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개수의 비가 결국 무엇이다? 그 기체들은 부피비가 된다라고 우리 선생님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수의 비는 무슨 비다? 부피비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저번 시간에 가장 핵심이었던 거 요 2가지였던 거죠? 잘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화면 보시죠. 네, 화면 보시면 저번 시간에 이 기체 반응 법칙의 스스로 확인하기 얼마나 잘 듣고 이해했는지 과제물을 내드렸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바로 이어서 탐구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각자 채점하세요. 또는 기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하기 1번이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뭐 사이? 정답 무엇입니까? 그렇죠. 부피 사이에라고 아까 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부피가 들어가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째입니다. 2번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 나오면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암모니아가 생성 반응을 그림 7과 같이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 보고 수소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비와 뭐를 써보자? 개수비를 써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부피비와 개수비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2번에서 얘기했죠. 화학 반응식의 핵심 얘기했듯이 부피비와 개수비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화학 반응식, 완성된 화학 반응식을 알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피비와 개수비는 똑같이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3대 2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입자 모형은 이와 같이 나타냈다면 정답이 되겠죠. 자, 화면을 잘 보시고 입자 모형도 교과서에 잘 나타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제 중단원 정리가 되겠습니다. 중단원 정리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2번째 중단원이 지금 무엇입니까? 2번에서
화학 반응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간은 화학 반응의 규칙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요. 중간원 정리 몇 가지 한번 해봤을 겁니다. 첫 번째죠. 다음 설명과 과정 관련 있는 화학 반응의 규칙이 무엇인지 써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밀폐된 용기 안에서 양초를 태우면 반응 전후에 전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와우!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줄칩시다. 반응 전후에 전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포인트다. 별표. 줄치세요. 자, 무슨 규칙입니까? 바로 말씀하셔야죠. 바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맞다. 질량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잖아요. 이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답이 나왔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맞죠? 다음 넘어갑니다. 2번이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 조건만 보는 순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핵심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고 그것만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요 공부가 쉽습니다.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딱 보이죠.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 보이는 순간 누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기체 반응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마지막 가볼까요? 수소, 염소, 염화소 기체 사이에 1대1대의 부피비가 성립한다. 요게 이제 마지막 정답이죠. 정답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이었죠. 기체 반응의 법칙과 관련된 과제물을 잠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의 핵심 하이라이트죠. 여러분들 기체 반응 법칙을 좀 더 적용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36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자, 36페이지 펴보면 결국 이 기체 반응의 법칙과 관련된 탐구 활동인데요. 물이 생성될 때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피 사이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이것을 대표적인 실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알아보고 정리를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오늘 기쁜 소식 하나 또 미리 좀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오늘 과제물이 없다는 사실이죠. 아, 기쁘지 않습니까? 매우 기뻐할 것 같은데. 오늘 과제물이 없기 때문에요. 더 잘 듣고 교과서의 정리를 잘 해두십시오. 정리만 잘 해두면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교과서 검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잘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선생님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탐구 목표는 방금 얘기했지만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일정한 부피비 핵심 포인트죠.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실험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미리 실험했던 영상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봐야 몸소 느껴지고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방금 영상은 바로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만나가지고요 전기를 걸어줬죠. 그래서 걔네들이 화학 반응해가지고 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봤던 겁니다. 자, 준비물 교과서 여러분들 36페이지 맨 왼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물은 물부터 해가지고 주사기까지 준비물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와 실험복까지도 준비물로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과정 및 결과 교과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과정은 이와 같이 정리해서 실험 장치를 만들었고요.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큰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눈금을 여기 맞춘 다음에 꼭지를 담갔고요. 여기서 유효할 점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도 이런 같은 과정 수업을 통해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세 번째 과정에서 수소 2ml를 빼냈다. 별표하세요. 자, 세 번째 과정에서 수소 2ml를 빼냈다. 체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꼭지를 잠갔다.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죠. 전극 달린 주사기 속 물끓의 눈금은 얼마인가? 자, 그럼 전극 달린 주사기 속 물의 눈금은 얼마? 결국 반응을 하기 전 물의 높이를 먼저 체크하는 얘기죠. 자, 쓰세요. 자, 전극 달린 주사기 속 물의 눈금은 2mm입니다. 2mm입니다. 쓰세요. 교과서 36페이지 세 번째 3이라고 써있죠? 실험과정 3번의 밑에 전극 달린 주사기 속 물의 눈금은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ml라고 써야 됩니다. 아직 반응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과정에서는요. 산소 기체가 담긴 비닐팩에서 자, 줄 쳐야겠죠. 산소 몇 미리? 1ml 줄 치고 별표. 1ml를 빼내고 다시 이제 주입을 했고 꼭지를 잠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전극 달린 주사기 속에 물의 농도가 얼마인가? 그럼 이때 물의 농도가 어쩔까요? 수소기체 2ml와 산소기체 1ml가 이제 뭐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물이 새로운 생성 물질로 생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반응하기 전, 수소와 산소기체가 반응하기 전에는 몇이었습니까? 2ml였죠. 근데 반응했어요. 반응하고 난 이후에 물의 눈금은 어쩔까요? 올라가겠죠? 총 몇 ml일까요? 총 물의 눈금은 3ml가 되겠습니다. 결국 반응하고 난 이후에 물이 1ml 정도가 새롭게 생성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과정 밑에다가 3ml라고 쓰셔야겠습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정리를 이제 해보면 6번입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부피를 다르게 하면서 과정 2부터 5를 반복했대요. 그 결과를 표에 기록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실험 1, 아까 2ml 반응 후 주사기 속 물의 눈금. 그 다음에 2ml 했을 때 반응 후 주사기 속 물의 눈금을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요. 실제로 측정해봤더니 실제는 0.2, 얘는 0.9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론보다는 좀 더 약간의 작게, 조금은 적게 측정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론과 실제로 실험했던 값은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0.2와 0.5는 실제로 실험했을 때의 차이 값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1번. 반응 후에 전극 달린 주사기 속 물의 눈곱이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당연한 거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서로 반응해서 첫 번째 포인트, 뭐가 생성됐다? 그렇지. 물이 생성되었다. 별표. 이미 쌤이 얘기했잖아요. 이때 기체들이 차지하던 주사기 속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성된 물로 보여져요. 채워지기 때문에 새롭게 생성된 물만큼 높이가 채워지고 올라가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 까닭 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리는요. 반응 후 전극 달린 주사기 속에 기체가 남아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반응하고 기체가 남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하므로, 핵심입니다.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 반응하는 데 있어서 부피비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대 몇이죠?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2대 1의 반응으로 얘네들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로써 일정한 부피로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적으세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 세 번째 가보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이야. 오늘 과제물도 없고요. 수업도 빨리 끝나는 시간입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완전히 반응하는 부피는 얼마인가? 왜?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셔야겠습니다. 자, 실험 1에서 반응 후 남은 기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다? 그렇죠.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요거죠. 마지막 포인트. 산소기체와 수소기체의 부피비는, 수소와 산소의 기체의 부피비는 2대 1이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체 반응 법칙의 정의를 물이 생성되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반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라는 정해져 있는 부피비로 애들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까지 해가지고 두 번째 중단원 있죠? 뭡니까? 화학 반응의 법칙 3가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배 법칙, 마지막 세 번째, 기체 반응 법칙까지. 3가지 법칙을 배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8페이지죠. 38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세 번째 중단원,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라는 새로운 중단원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잘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티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